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힘들죠?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사실. 참 말은 쉽지만은, 진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이미 급등하고 말았다는 얘기인데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 가격이 2,556만 원에서 4,416만 원으로 무려 72.8%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72.8%라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나홀로동 아파트나 또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아파트, 또 서울이라 하더라도 서울 완전 외곽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통틀어 가지고 상승률이 72.8%이니까 좀 웬만한 지역이라면 거의 100%가 올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이 정도나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구정동 현대 7차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 80평 같은 경우에는요, 실거래 가격이 80억이랍니다. 80억. 80만 원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파트 한 평당 가격이 무려 1억 원이 돌파됐다는 얘기죠. 다음 보시는 화면은요,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의 가격들인데요. 가격을 한번 놓고 보세요. 위에 있는 압구정 현대 1차, 2차 아파트 평당 가격 9,600만 원대이고요. 그 밑에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5차 평당 가격이 9,654만 원. 압구정동 현대 14차 아파트는요, 평당 가격이 1억 68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평당 가격이 요래요. 한 평당 1억이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요게 실정이죠. 그렇다고 또 강남만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성동구를 봐도 한번 평당 가격 보세요, 여러분. 맨 밑에 있는 뭐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요, 평당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었고요. 그 위에 있는 아파트들 또한 평당 가격이 5천만 원대에서 9천만 원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또 비교적 중소형 평수가 밀집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지역의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평당 가격이 적게는 뭐 2천만 원대 중반에서 많게는 4천만 원대에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중소형 아파트 또한 한 평당 3천만 원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서울 대형 평수, 즉 41평 이상 되는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이요 22억이라는 얘기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소형 평수 평균 가격이 이제 24평 같은 경우 7억 7천만 원, 거의 8억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또는 작은 방 3개 화장실 하나짜리가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좀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8억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정말 한 2배 가까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에 수도권 아파트, 뭐 말이 필요 없겠죠. 또한 지방광역시 아파트, 여러분 지방광역시 아파트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아파트, 그래요.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혹시라도 내 집이 없다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전세 가격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이러면 정말 그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지만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 있죠. 내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몇 년치를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사냐라고 본다면 2018년 5월 달에 한경닷컴에 간다면 보통 직장인들이 월급을 9년치를 모아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020년 10월 달에 조선일보 기사에 가면 2030 월급 고스란히 모아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1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방금 9년 걸린다는데 2년 만에 무려 6년이 더 증가돼서 15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요거도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서울 강남에 적지 않은 평수, 아까 보시지 않습니까? 40평대 이상. 그런 평수의 아파트를 살려면 보통 사람이 열심히 직장을 다녀. 월급을 그냥 꼬박꼬박 모아. 우리는 한 푼도 안 써. 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한 푼도 안 써. 밥도 안 먹어. 그냥 돈만 벌어. 그래도 10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강남에 있는 대형 평수를 살려면 16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80살 2번 살아야지 160년이죠. 참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처럼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 집 문제로 인해서 부부지간에 싸움이 생기는 거고. 근데 또 요거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아파트 있는 사람, 또 수도권에 아파트가 있는 사람, 지방광역시에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또 어떨까요? 이거는 양상이 확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부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럼 부의 사다리에 탔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을 와서 나는 주택이 없어. 나는 무주택이야. 그러면 이제 와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궁금하시겠죠. 아마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얘기예요. 20년 전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말, 내 집 마련은 어찌됐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상기 신도시 이사주택 공급에 의한 이런 아파트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그리고 만약 청약 가능성이 희박하시다면, 그리고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요, 기존 전세금에다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받으셔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또한 서울에 들어갈 입장이 아니라면 돈이 부족하니까 서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 중에서 개발 이슈가 확실히 있고 아직 저평가가 그나마 된 지역, 그런 아파트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50년 초장기 내 집 마련 대출, 이런 대출 상품이 나온다면요, 이건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냥 묻지 마세요. 50년 초장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바꿔보세요. 원금에 대한 부담감 줄어들고요, 이자에 대한 부담감 줄어들고 5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내 집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5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월세 내고 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첫째, 월세를 낸다는 것은 집주인만 이득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전세로 산다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돈이 좀 부족해, 전세금이 부족해, 따라서 전세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은행만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아파트가 올랐어. 그러면 이런 모든 시세 차익이 다 집주인들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전세 산다고, 월세 산다고, 아파트의 시세가 올랐다고 세입자들한테 무슨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파트가 오르면 전세금 올려줘야 되죠. 월세 올려줘야 되죠. 더 문제가 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 오르네 이런 말들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내 집 마련인데. 그러니 그냥 묵직하게 무조건 50년 초장기 내 집 마련 대출 상품이 나오면 무조건 이러한 상품은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에게 투기해라,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가 거주할 집, 우리 가정이 거주할 집, 이러한 집 한 채는 필수 중에 필수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